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기업 HM파마 대표이사 지요셉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변화 중에서도 이번 업그레이드된 리포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핵심 컨텐츠, 바로 뷰티르산 수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뷰티르산은 장 건강, 면역, 신경계까지 연결되는 대표적인 단세지방산으로 이번 레포트에서 처음으로 개별 수치를 측정해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기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표와는 어떤 차이 관계가 있으며 나의 건강관리를 위해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뷰티르산은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단세지방산 중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피칼리박테리움 프로스니치, 로제베리아 스피시스, 유박테리움 렉테일 같은 장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분해한 뒤에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대사산물이 바로 뷰티르산이죠. 이 뷰티르산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장 점막세포에 직접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이자 장벽을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뷰티르산이 있어야 장벽이 튼튼하게 유지되고 외부의 해로운 세균, 독소 같은 유해 물질이 혈액 속으로 넘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뷰티르산이 부족해지면 장벽이 헐거워지고 틈이 벌어져 몸 안으로 불필요한 물질이 유입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데요. 이처럼 장 점막의 구조가 무너지면 호르몬, 면역, 신경계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이 충분한 뷰티르산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장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뷰티르산 수치는 나의 장내 미생물들이 생성하는 단쇄 지방산 중에서 뷰티르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평균 대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수치는 높음, 유사, 낮음, 이러한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로 높음인 경우에 내 장 속 미생물들이 뷰티르산을 잘 생성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뷰티르산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장 점막 보호와 같은 장벽 기능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유지해야 할 목표 상태이기도 합니다. 평소처럼 채소와 식이섬유를 고르게 섭취하고 과도한 가공식품이나 음주, 스트레스를 피하며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현재의 장 상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유사 단계는 나의 뷰티르산 생성 비율이 전체 표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즉, 정상적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장내 미생물의 활동도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개선하면 더 건강한 상태로 도달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식이섬유와 발효식품의 섭취, 운동 등을 통해 더 건강한 방향으로 끌어올릴 여지가 있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낮음으로 나올 경우 지금 나의 장내 환경에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유익균이 부족하거나 해당 미생물들이 활성화되기 위한 식이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단순히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부터 관리가 본격적으로 필요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섭취, 발효식품 보강,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 및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통한 장내 환경 개선을 함께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꾸준한 걷기, 스트레스 관리, 수면 습관 개선 등 생활 전반의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뷰티르산을 생성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이번 리포트에서는 나의 뷰티르산 수치를 단순히 전체 평균과 비교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장 환경을 가진 그룹의 평균과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한 장 환경 그룹은 HEM파마가 보유한 데이터 중 미생물 다양성과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 모두 상위 10%에 속하는 우수한 그룹만을 선별해 기준으로 삼은 집단입니다. 즉, 단순한 평균이 아니라 실제로 장내 환경이 건강한 사람들과의 차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이 생긴 것이죠. 이처럼 뷰티르산 지표는 단순한 결과 수치가 아니라 내 장에서 미생물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 중심의 핵심 지표입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리포트에서는 기존에 제공해드렸던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표와 뷰티르산이라는 새로운 지표 두 가지 결과가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단쇄 지방산을 포함해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대사 물질들이 얼마나 균형 있게 생성되었는지를 분석한 종합 지표로 현재 장내 대사 활성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반면 뷰티르산 지표는 전체 단쇄 지방산 중에서 장 건강과 면역의 핵심적인 뷰티르산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따로 보여주는 정밀 지표입니다. 따라서 두 지표를 함께 해석할 때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이라는 종합 지표의 결과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그 안에서 뷰티르산 수치를 참고해 내 대사 활성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과 뷰티르산이 모두 높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로 장내 미생물의 대사 시스템이 균형 있게 잘 작동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의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서 식이섬유와 발효식품 섭취,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꾸준히 실천해 주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무언가를 바꾸기보다는 유지와 꾸준함이 핵심 전략입니다. 두 번째,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은 높지만 뷰티르산만 낮다면 전체적인 대사 활성도는 괜찮지만 특히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군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식이섬유 섭취를 더 강화하고 프로바이오틱스, 특히 맞춤형 솔루션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물 충분히 마시기, 인스턴트 음식 줄이기 같은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뷰티르산 수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자체가 낮은 경우 장내 유익균이 전반적으로 활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뷰티르산 수치가 높다고 해도 전체 대사 환경이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표 개선에 맞춰야 합니다. 이럴 땐 기본적인 장 건강 관리 루틴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다양한 식재료, 특히 채소와 통곡물을 포함한 식단을 구성하며 운동과 수면 리듬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에 맞춤형 솔루션 섭취도 병행하면 전체 균형을 회복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지표는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고 내 장 환경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게 해주는 짝꿍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은 식이섬유를 분해해 단쇄 지방산이라는 유익한 대사물을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서도 뷰티르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이 가장 대표적인 단쇄 지방산의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뷰티르산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뷰티르산은 장 점막세포의 주된 에너지원이면서 장벽을 단단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조절하는 주요 신호물질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 논문에서 뷰티르산 수치가 낮은 사람일수록 장 누수 위험이 더 높다는 결과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뷰티르산은 단순히 마이크로바이옴의 부산물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적인 방어 체계를 결정짓는 미생물이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는 핵심 지표 물질인 셈이에요. 그래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전체 단쇄 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뷰티르산의 비율을 따로 측정해서 장 건강의 기초 체력 같은 부분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추가 구성을 했습니다. 뷰티르산 수치가 낮다고 해서 지금 내 장 건강이 나쁘다라고 직결해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치는
장내 미생물이 뷰티르산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일 뿐이지 진단 결과가 아닙니다. 현재 장 환경의 상태를 나타내는 참고 지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낮은 뷰티르산의 수치는 이 뷰티르산을 생성하는 특정 미생물 균종이 부족하거나 이 미생물들이 뷰티르산을 만들어내는 데 사용하는 식이섬유의 섭취가 적어서 이 균들이 활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장내 환경을 좀 더 잘 관리해줘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식습관이랑 생활 리듬을 실천하다 보면 뷰티르산 수치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뷰티르산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장내 유익균들이 잘 살아서 활발히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 장내 미생물이 뷰티르산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주 원료인 식이섬유의 섭취를 늘리는 거예요. 고구마, 현미, 보리, 양배추, 브로콜리, 콩 이런 식으로 불용성,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재료 섭취를 하면 이거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뷰티르산 생성의 기초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발효식품, 예를 들어서 김치나 요구르트나 된장처럼 유익균이 살아있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장내 미생물들의 전반적인 뷰티르산 생성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재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요. 거기다 더해서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솔루션처럼 내 장내 환경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하면 뷰티르산 생성 능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규칙적인 운동이나 충분한 수분 섭취, 가공식품, 음주 절제, 스트레스 관리처럼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는 생활 습관들이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뷰티르산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